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리쌤과 과학 챙겨 오늘은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바로 탄산이온이 들어있는 탄산 온천 얘기인데요. 제주도 서귀포에는 유명한 온천 관광지가 하나 있어요. 다른 온천에 비해서 우리가 아는 탄산이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쏟아오른 물을 마시고 병을 고쳤다는 전설이 내려와서 구명수라는 말이 쓰이기도 한다고 해요.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에 정말 탄산이온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탄소와 산소 원소는 불꽃 반응 색도 없고요, 이온 자체의 색깔도 없죠. 그런데 오늘 배울 이 방법을 쓰면 우리가 온천에 들어있는 탄산이온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방법, 오늘 우리 함께 배워볼게요. 오늘 수업의 제목은 이온의 존재를 확인하려면 이고요.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무엇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온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수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들부터 체크해 볼게요. 먼저 이온식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여러분들 잘 채웠나요? 우리 이온식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오늘 배울 내용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온과 이온이 결합해서 결정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자연스럽게 불러왔던 것들인데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물질 이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결정,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이 만난 염화나트륨입니다. 이렇게 한글로 물질의 이름을 쓸 때는요, 음이온을 먼저 그리고 양이온을 나중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화학식은 반대입니다. 화학식을 쓸 때는요, 나트륨이온, 양이온을 앞쪽에 쓰고요. 그리고 염화이온, 음이온을 나중에 씁니다. 여러분들이 염화나트륨, NaCl을 기준으로 잡아놓으면 순서 안 헷갈릴 수 있겠죠? 이때 결합한 이온은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결합을 해서 염화나트륨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온과 이온이 결합한 물질을 물에 녹이면, 즉 수용액 상태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이온으로 나눠져서 존재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라는 건 예외가 있다는 거겠죠. 이온과 이온이 만나서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바로 연습해 볼게요. 질산은, 화학식은 양이온 먼저, 은이온, 그리고 질산이온은 뒤쪽에 써야 되겠죠.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질산은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은이온과 질산이온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물질이에요. 은이온이 1가의 양이온, 질산이온이 1가의 음이온이기 때문에 1대1로 만나서 중성의 질산은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아이오딘 하나 볼게요. 결합한 이온 먼저 볼게요. 나비온과 아이오디나 이온이 결합을 했겠죠. 화학식은요, 양이온 먼저 쓰니까 PbI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이때 나비온이 2가의 양이온, 아이오디나 이온이 1가의 음이온이기 때문에 나비온과 아이오디나 이온이 만나서 중성이 되려면 나비온이 1개 있을 때 아이오디나 이온은 2개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오디나 납을 쓸 때 PbI2, 이렇게 아이오디나 이온은 2개 필요하다는 의미로 PbI2가 아이오디나 납의 화학식이 됩니다. 요거 조심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의 주제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앙금 생성 반응이란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끼리 반응을 해서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온과 이온이 만났는데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A이온과 B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이 하나 있고요. C이온과 D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이 하나 있어요. 이 두 수용액을 혼합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A, B, C, D 이온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때 A이온과 D이온이 만나서 앙금을 생성을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A이온과 D이온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가라앉게 되고요. 나머지 이온들은 이온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선생님, A랑 D 이온이 만나서 앙금을 생성하는지 어떻게 알죠? 그게 바로 오늘의 핵심이에요. 만나서 앙금을 생성하는 짝꿍 이온을 외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실험을 하나 해볼 건데요. 오늘의 실험은 앙금 생성 반응으로 염화이온 확인하기입니다. 어떤 물질인지는 모르는 미지의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에 염화이온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염화이온은 은이온과 짝꿍이에요. 염화이온과 음이온이 만나면 AgCl 염화은에 흰색 앙금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반응을 이용을 하면 되겠는데요. 미지의 물질에 은이온을 더했을 때 물에 녹지 않은 흰색 앙금이 생성된다면 이 미지 물질에는 염화이온이 들어있었구나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전히 투명하다면 염화이온이 들어있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외워야 될 거,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만나면 염화은에 흰색 앙금을 생성합니다. 자, 그럼 실험 영상 한번 봐볼게요. 앙금 생성 반응으로 염화이온 확인하기.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미지의 수용액 A, B, C, D를 각 시험관에 약 15mm씩 넣습니다. 각 시험관에 질산음 수용액 2ml 정도를 떨어뜨리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자, 실험 과정 정리해 볼게요. 미지의 수용액 A, B, C, D가 있었고요. 이 네 가지 수용액에 염화이온이 들어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럼 짝꿍이온 누구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은이온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은이온이 포함된 질산은 수용액을 똑같이 넣어줬어요. 질산은 수용액에는요. 은이온과 질산이온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네 가지 경우에서 앙금이 생기는지 그리고 생긴다면 무슨 색인지 관찰을 해봤습니다. 실험 결과 보겠습니다. 사진 보고 실험 결과표를 채워볼까요? 여러분, 앙금이 처음부터 딱 예쁘게 가라앉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뿌얘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가라앉습니다. 그래도 딱 보면 B와 D에 흰색 앙금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염화이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용액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그렇죠. B와 D에 염화이온이 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염화이온과 은이온 짝꿍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놔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고 있나요? 그러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살펴볼게요. 미지의 수용액 중에 하나가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었다고 해볼게요. 염화 나트륨 빈칸 채우면
수용액 상태에서는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으로 나누어져서 존재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혹시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 중에 나트륨이온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나트륨이온은요, 불꽃 반응색으로 노란색을 확인 가능합니다. 전에 배웠던 내용도 확인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질산은 수용액을 넣었습니다. 질산은 수용액은요, 질산이온과 은이온을 갖고 있겠죠. 자, 이 두 용액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이렇게 섞이는 게 아니겠죠.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만나서 이렇게 이온 상태가 아니라 딱 결합한 물에 녹지 않는 염화은 HCl 흰색 앙금을 생성하게 되고요. 나머지 이온들은 그대로 용액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앙금 생성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이온은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되겠고요. 앙금 생성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은 나트륨이온과 질산이온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염화이온과 음이온만 앙금을 생성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다양한 이온의 조합에 의해서 앙금이 생성이 되는데요. 우리는 딱 5가지만 외울 거예요. 방금 배웠던 거 연습해 볼게요.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만나서 생성되는 앙금 무엇일까요? 자, 이름을 쓸 때는 항상 화학식을 기준으로 양이온, 음이온 쓰면 되고요. 읽을 때는 반대로였죠. HCl, 염화은이 생성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잘못 썼네요. 염화은입니다. 앙금의 색깔은 흰색이에요. 자, 나머지 경우도 한번 채워볼게요. 칼슘이온과 탄산이온이 만나면 탄산칼슘 흰색의 앙금 생성되고요. 네 번째 거부터 볼게요. 바륨이온과 황산이온이 만나면 황산바륨 흰색, 구리이온과 황화이온이 만나면 황화구리 검은색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아이오딘화 납이에요. 납 이온은 2+, 아이오딘화 이온은 1-. 납이온과 아이오딘화 이온이 만나서 중성이 되려면 납이온 1개당 아이오딘화 이온이 2개 필요하겠죠. 생성되는 앙금의 화학식은 아이오딘화 이온이 2개 있다는 의미에서 PbI2가 되고요.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흰색 앙금이 3개 있고요. 아이오딘화 납은 노란색, 황화구리는 검은색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안 했던 교과서 정리 함께 해볼게요. 같이 교과서 31쪽을 보겠습니다. 그림은 카메라 건전지로 사용하는 리튬이온 전지라고 합니다. 리튬이온 전지와 같이 이온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다른 예를 찾아서 이야기해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 우리 헤어드라이기 중에도 음이온 발생 헤어드라이기라는 게 있고요.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 중에서도 음이온을 발생한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건데요. 혹시 여러분 맞춰볼까요? 이거 뭘까요? 맞아요. 선생님 사실 포카리 스웨트를 그렸는데요. 이온 음료에도 이온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온이 사용되는 곳이 많죠. 자, 보겠습니다. 이온이란요,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진 전하를 띠는 입자입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었다면 양이온이 되겠고 얻었다면 음이온이 되겠죠. 여러분, 원자에서 원자 핵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부 전자만 움직일 수 있었죠. 꼭 전자가 이용한다는 사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왼쪽에 원자가 전자를 잃을 때는요, 원자 상태, 즉 전기적 중성 상태에서는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같았는데 전자를 하나 잃었으니까 원자핵의 전하량이 더 커지겠죠.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커지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원자가 전자를 얻을 때 볼게요. 자, 이번에도 원자 상태에서는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 같았는데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는 전자를 얻었습니다. 전자의 총 전하량이 커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되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어서 밑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원자가 전자를 잃어 만들어진 양전하를 띠는 이온은 양이온이라고 하고요.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진 음전하를 띠는 이온을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형은 그려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온식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여기에는 일단 원소 기호를 쓰고요. 그 다음 숫자로는 잃거나 얻은 전자의 수를 표현을 해줬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전하의 종류까지 표시를 해줬습니다. 나트륨 이온은요, 나트륨 원자가 전자를 한 개 잃어가지고 생성이 되는데요. 이럴 때는 1을 쓰는 게 아니고 1은 생략을 해줬었죠. 나트륨 이온 같은 양이온은요, 그냥 원소의 이름 뒤에 이온만 붙이면 되는데요. 음이온 같은 경우는 이름 붙이는 게 조금 까다로웠죠. 일반적으로는 원소 이름 뒤에 화이온을 붙이는데요. 소자로 끝날 때는요, 소를 빼고서 화이온을 붙여줬습니다. 대표적인 게 산화이온, 그리고 Cl- 염화이온이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온식은요, 여러분들이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외워야지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온이 전하가 띄고 있음을 확인하는 실험도 해봤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결과를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서 복습을 해볼게요. 과망간이즈산 칼륨 수용액, 과망간이즈산 칼륨 수용액 속에는요, 과망간이즈산 이온도 있고 칼륨 이온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라색을 띠는 거는 MnO4- 과망간이즈산 이온이었습니다. 자, 이게 음이온이니까 얘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보라색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황산구리에는요, 황산이온과 구리이온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파란색을 띠는 거는 구리이온이었습니다. 얘가 양이온이니까 이번에는 파란색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실험 과정에서 질산 칼륨을 넣어줬는데요.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함이었죠. 질산 칼륨 자체는 무색이지만 질산이온, 칼륨이온 역시 반대 전하를 띠는 극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설명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칼륨이온과 질산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각 이온은 어느 쪽으로 이동할지 그림을 참고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칼륨이온은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고요. 질산이온은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배운 내용 정리하기 얼른 풀어볼게요.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진 전하를 띠는 입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요, 마이너스가 빠져나간 거니까 남은 거는 양전하를 띠겠죠.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되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를 얻는다면 음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되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수 속의 탄산이온을 확인하는 방법 우리 배워봤어요. 탄산이온은요, 칼슘이온과 짝꿍입니다. 두 이온이 만나서, 자, 이번에는 양이온을 먼저 써야 되겠죠. CaCO3, 탄산칼슘의 흰색 앙금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학식을 쓸 때는 항상 양이온 먼저, 음이온을 나중에 쓰고요.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탄산, 칼슘 읽으면 됩니다.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끼리 반응해서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 앙금 생성 반응인데요. 앙금 생성 반응의 정의를 외우는 것보다 앙금의 종류 5가지를 외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에 일단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칼슘이온과 탄산이온이 만난 CaCO3 탄산칼슘, 나비온과 아이오디나 이온이 1대2로 만났죠. PbI2, 아이오디나 납. 그리고 또 다른 앙금 생성 반응 옆에 볼게요. 바륨이온과 황산이온이 만난 황산바륨, 구리이온과 황화이온이 만난 황화구리 있고요. 여기에 안 나온 게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만난 염화은도 있습니다. 5가지, 그리고 색깔까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배운 내용 정리하기 볼게요. 염화이온이 음이온과 반응하면 흰색 앙금인 염화은을 생성하겠죠.
쓸 때는 양이온인 은 먼저, 음이온인 염화이온 나중에 AgCl입니다. 서로 반대죠. 2번 탄산이온은 칼슘이온과 반응해서 CaCO3 탄산칼슘 흰색 앙금을 생성하겠죠.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해서 이온의 존재를 확인해 보는 거였죠. 오늘 배운 5가지의 앙금 꼭 기억을 하시고요. 흰색 3개, 그리고 아이오리나납은 노란색, 황화고리는 검은색인 것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 시험 범위 진도가 정말로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공통학습지 정리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